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하루종일 이 소식 저 소식 들으면서 기분이 하도 다운이 돼서 사실 방송할 힘도 없어요. 어제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모두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사람이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자부심에 대한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허물어지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감이 생기니까 진짜 힘이 없어집니다. 그토록 여론을 중요시한다던 문재인이 남북선수단 단일팀 구성에 대한 여론은 깡그리 무시하네요. 무엇을 중요시하겠어요? 여론 같은 게 뭐가 걔한테 중요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좋은 것만 중요한 거지.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들하고 뜻이 맞지 않는 우파들을 탄압하고 우파들을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이지 전혀 어떤 법은 없어요.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의의 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지금 그나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자유롭게 댓글이나마 쓸 수 있는 것도 아직 큰 틀에 있어서의 우파들을 쓰러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큰 세력이죠. 가장 기둥이 되고 어떤 석가래가 될 수 있는 세력을 쓰러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쓸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없어서 사실 내버려 두는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는 거지. 가장 큰 고래를 잡고 나면 이제는 나머지 잔챙이들도 솎아내기 시작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큰 고래는 사실 누군가요? 어제에 이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보수 세력들 중에서 보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지금 주도적으로 그 밖에서 집회를 하던 무엇을 하던 그러한 그 보수 운동권 세력의 전면에서 어떤 실질적인 방패막을 하고 있는 것은요,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어요. 그것은 싫든 좋든 간에 뭐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보수의 지금 현재 핵심 코어는 이명박 세력과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들만 쓰러지면 그 다음서부터 지금 현재 그나마 어떤 뭐 엉성하게 쳐져 있는 법 같은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뭐 필요 있어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집행이 되는 거지. 제도권 내에서 지금 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금 현재도 막 나가고 있지만 이 이상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권 내에서 어떤 입법권을 쥐고 있는 그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말로 떠들 수 있는 그리고 전 국민을 향해서 합법적으로 외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력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속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무서운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터뜨려 버렸을 때 중도에 있거나 대한민국 사람들 획 돌아버리기 잘하잖아요. 그럼 획 돌아버릴 만큼의 파급력에 있는 그러한 정보를 터뜨려 버리면 그러한 그 그들의 어떤 약점, 노무현 정권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정보를 뭐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런 걸 터뜨려 버렸을 경우에 순식간에 여론이 돌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돌아버리기 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돌아버리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보수의 핵심 코어들을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속하게 저렇게 빠르게 쟤네들이 움직이는 거지. 보복? 단순한 보복? 단순한 보복?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잔챙이들 차례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잔챙이들한테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거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수 우파라고 자청하시는 분들 이명박 죽일 X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뭐 탄핵에 관련됐다라는 거 탄핵에 대해서 미운 털이 박혔다라는 거 인정합시다. 인정해요 저도. 예? 그리고 또 그러한 점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입각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명박 제거되고 나면 그래서 다 망하자고요. 우리 모두 같이 폭망하자고요. 우파 폭망을 바라는 게 당신들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진짜 보수이기는 하는가요? 당신들이 진짜 우파가 맞기는 하는가요?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욕하는 분들 당신들이 진짜 보수가 맞아요? 대한민국에 보수 있어요?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있습니까? 보수의 보자에 대해서 또는 보수의 최소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당신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세력이 지금 국회에 있죠. 국회에 있고 또 홍준표 대표도 자유한국당도 그 세력들을 끌어안고 그들하고 같이 그들 어떻게 보면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합을 부르짖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거죠. 그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파가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합법적인 힘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찍어내고 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망가지고 그 세력이 날개가 꺾이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도 약화가 되고 그러고 나면 무슨 이야기가 또 씨알이 먹히겠냐고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여러분들에게 비관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상황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정말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일들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는 그러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기고 지던 간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파가 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세력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야 될 세력, 우리가 전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중추가 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욕하고 망해라 망해라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개탄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 중에 또 하나는 당신들 깨끗해요? 당신들 돈 문제 깨끗해? 태극기 집회 여지까지 다 돈 문제 깨끗했습니까?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돈 문제 지금까지 깨끗한 사람들 뭐 얼마나 돼요? 솔직히 시작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번 우리 사실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개개인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집회를 그래도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함부로들 말씀하시고 함부로 여론을 만들어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저지하는 사람들은 분탕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의 계멸을 원하고 그분들이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 순진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갖다 획책하고 보수의 완전한 괴멸을 갖다가 원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심어놓은 새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른다라면 함부로 또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것을 갖다 주장하고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물론 새작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그분들도 지금은 함부로 말씀하실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정권이 들어선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권은 지금 무슨 정권입니까? 대한민국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정권이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예를 따져보자면 굳이 따져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시대 무인 정권이 있었죠. 문재인 정권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무인 정권이 있었죠. 그게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퍼뜨려 주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정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무슨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합법적인 어떤 몇 공화국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돼요. 임시 전대협 정권. 임시
옛날에 그 무인 정권을 우리가 이렇게 불렀죠? 최씨 무인 정권. 지금 이 정권은 임시 전대협 정권이 맞습니다. 임시 전대협 정권. 왜 임시 전대협 정권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법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써준 거 읽어내려가는 게 문재인이 임무고, 회의에서 그들의 어떤 결사체라고 할 수 있는 전대협 출신들의 어떤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게, 그저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게 문재인의 어떤 임무죠. 임시가 아니고 림시 전대협 정권. 예,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림시 전대협 정권. 전대협이라는 것은 예전에 80년대에 대학생들이 데모하기 위해서 만든, 반정부 활동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어떤 대학생들의 어떤 연합회의 같은 거예요. 전국 대학생 협의회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나라가 이렇게 주저앉고 질서가 한번 흐트러지면 그걸 잡는데 어지르는 건 순식간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도 어지르는 건 순식간이지만 그걸 치우는 데는 시간이 어지르는 것보다 훨씬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물론 유능한 사람이 또 국민이 각성을 하면 그것도 극복하는 데 시간이 뭐 그래도 좀 단축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지르는 것보다는 치우는 게 더 어렵죠. 오래 걸리고. 지금 망가져가는 과정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건 사실이고,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속도 조절 자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들은 완전히 수렁에 이제 빠져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수가 지금 현실에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 저는 사회 곳곳에서 어, 균열이 가고 모두가 술렁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얼음장이 깨져버릴 거예요. 이미 뭐 20대들 같은 경우에,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반감을 가지게 됐고, 아마 요번에 충격을 많이들 받을 거예요. 요번에 충격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에 관련된 거, 20, 30대 애들이 뭐 지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생각이 없는 것은 사상적인 문제에서 생각이 없는 거지, 뭐 소위 말해서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자존심이 뭐 진정한 자존심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자존심 같은 거는 굉장히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이 요번에 한반도기 문제라든가, 물론 뭐 맥없이 또 멍하게 북한에서 오는 뭐 그런 일부 청년들은 뭐 여자 문제라든가, 북한에서 오는
응원하러 오는 뭐 그 미인인가요? 참 그 미인 진짜 대한민국 언론이 개쓰레기고 썩은 게 이 미친 것들이에요. 온통 지금 떠들어대는 게 무슨 아이고 참 무슨 너가리 빠진 건지 뭐 뱃속에 뭐가 없는 건지 미친놈들 진짜 나중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서 작성하고 진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언론들 이것들이 떠들어대서 그렇지 뭐 그런 거에 일부 그런 그 북한 응원당에 대해서 정신을 빼앗길 수 있는 사람이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히 다들 지금 현재 자각하고 충격받고 있을 겁니다. 하키 단일팀 문제라든가 여자 하키 단일팀 문제라든가 도대체 말이 되는 짓거리를 해야죠. 거기에다가 그 한반도기 들고 입장하는 문제라든가 이거는 아무리 문재인이 떠들어야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 젊은 친구들 인식이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젊은 친구들이 지금 그 직시하기 시작했어요.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모든 사안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모든 게 중국 외교에서 문제, 남북 관계에서 문제, 모든 문제 던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 보고 안 되면 깔아 뭉개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똥을 쌌으면 똥을 잘 치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똥을 치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똥을 싸고 나면 모든 지금 현재 얘네들이 하는 패턴이 똑같잖아요. 똥을 싸고 치우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뭉개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현재 정말 어마어마한 똥을 싸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창 올림픽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창 올림픽에 그 문재인이 정말 여지까지 그 대한민국을 운영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5년 동안 그 뭐 대통령인지 뭐 그 뭔지를 모르겠는데 5년 동안 해가야 될 힘을 지금 평창 한 해에 다 쏟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이거 끝나고 나면 정말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권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상황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똥들을 지네가 쌓아놨는데 싼 건지 아닌지 자기들이 똥을 싼 건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물론 그 이면에서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작용한 힘은 분명히 있죠. 누구겠어요. 위에서 오더 내리는 놈들이 가지고 노는 거지. 지금 누가 이걸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 저기 노무현 때도 정말 굴욕적으로 느끼고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게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30대들은 최소한 노무현 정권 때 그 상황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은 야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또 잘못했구나. 완전히 빡치는 거죠. 상식에 맞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식이. 그리고 뭐든지 지금 하고 나면 말을 번복하잖아요. 말을 어? 다시 여론을 수렴하겠다. 원자력 발전소도 여론을 수렴하겠다. 어? 그리고 그 또 뭡니까? UAE에 관련돼서도 정말 몇 번을 말을 바꾸고 사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도 거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번 똥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그 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문지로 가려놓으면 나라가 커서 한쪽 구석에 그 어? 응아를 쌓아놨는데 똥을 쌓아놨는데 그냥 한두 군데에다가 신문지로 가려놓으면 아 참 말하면서도 진짜 아
근데 이거는 신문지로 가려진다고 가려질 정도의 일이 아니라서 지금 예, 매우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 참. 지금 뭐 무슨 말을 딱 꺼내놓고 나서 정말 뭐 그것에 대한 그 이익단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여론이 딱 그 좀 심하게 일어나면 바로 그냥 그 저기 뭐야 어? 무슨 뭐 다시 여론을 수렴하겠다라는 다는 둥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둥 이러한 식으로 간다라는 게 뭐 한두 번 처음에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그거 반복이 되면 그거 누가 곱게 안 보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대중이 멸시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한 방에 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멸시를 당한 거예요, 결국에는. 물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반박을 하니까 그때는 또 그 드러난 게 확실한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불안한 마음은 품고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장녀고 또 예전에 어떤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가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을 주었죠.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는 끊임없이 좌파들이 제기한 그 어떤 의혹들 있잖아요. 그 의혹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쪽 가슴에는 항상 그게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크게 그 잘못 대응을 했던 문제들이 세월호 문제예요. 아니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라고 그러지 못하겠지. 뭐라 그럴 사람 없겠지. 그거 교통사고 아닙니까 그거 진짜로. 그걸 왜 국가가 배상을 해줘요? 어? 그걸 왜 국가가 배상을 해주냐고. 우리 우리 아버님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정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교통사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셨는데 그거 보상해줘.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 전부 다 힘들게 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보상해 달라고 한번 해볼까? 다 보상해, 다 보상해. 왜 보상 안 해줘? 제천화재 30억씩 보상해줘.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왜 단호하게 어떤 너무나도 분명한 논리로 규결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고 끊임없이 어떤 대목군들, 좌파들 하는 것에 대해서 소심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거 수염까지도 잡아 흔들어도 되겠구나. 수염까지도 잡아 흔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사람 심리가. 그러다가 갑자기 최순실 사건 터져버리니까 그것도 이러한 것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일이라면 이렇게 세월호 문제라든가 그 외에 어떤 데모에 여러 가지 그 좌파들이 해왔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그러한 부분들이 쌓인 다음에 거기에서 최순실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어느 정도 설명도 되고 그래도 끌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런 어떤 얕보이고 멸시를 받을 수 있게끔 한 행동 때문에 한 방에 간 거예요. 한 방에. 그 멸시가 폭발한 거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지매로 가는 거지.
아무런 그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괴롭혀도. 그런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문재인이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왔어요. 근데 지금은 국가적인 행사라고 하는, 이게 국가적인 행사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지금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 보니까 감춰지고 있는 거죠.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몇 번째 반복이 되고,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된다니까. 그리고 쇼로 감출 수가 있죠, 쇼로. 하지만은 지금 몇 번째예요? 중국에서 저런 수치 받을 때도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 다음에 원전도 그랬을 거고, UAE 문제도 그럴 거고, 지금 뭐 당장은 그 하키팀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마구마구 그 항복을 해버리고 그 여론만 터져버리면,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비트코인 그 국민청원 막 그 들어가고 17만 돌파하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냥 항복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 심각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 아마 정말 나쁜 마음 먹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쁜 마음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 실패하거나 이런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그 그러시지 말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 좋은 생각 드시고 한강 같은 데 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 지금 20, 30대 여러분들이 그런 걸 했다라면 여러분들 나이 굉장히 젊은 나이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살면서 그런 것들 다른 쪽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하지만 그러할 생각을 먹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모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큰 실수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쌓여서 이제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금 안 믿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다만 워낙에 큰 이슈를 터뜨려 놔서 사람들이 어,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잖아요. 뭐 만약에 집안에서도 집안에 큰 행사가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화나는 게 있어도 행사가 끝난 다음에 화풀이 하자 뭐 이런 뜻이. 제일 컸던 거, 요번에 또 정말 컸던 거는 뭐예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정말 또 엄청나게 큰 빅, 빅 미스테이크를 저질렀죠. 위안부 문제에 가서 정말 깝치고 까불다가 아베한테 뼈도 못, 이걸 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뼈도 못 추리게 맞은 거예요. 외교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문재인이 아베한테 뼈도 못 추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감히 아무리 어떠한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외교적인 국가 간의 외교적인 사안에 관해서 그냥 그 언론에다 대고 당사자가, 특히 주무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없거든요. 뭐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의 얘네들이 흔히 쓰는 거 있잖아요. 뭐 고위 관계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봐. 근데 주무장관이 그냥 언론에 나와서 대놓고 일말의 타협도 없다, 단 1cm도 타협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건 싸대기 맞은 거예요. 그래 버리면 우리나라 당국자가 비벼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명백하게 의사를 언론안에 대고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장관이. 그리고 이거는 외교상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문재인이 비벼볼 게 전혀 없다라는 걸 아니까, 간 보고 나서 한 대 맞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국내에서 벌였잖아요. 쇼. 위안부들 불러놓고.
저는 그 중에서 정말 위안부 할머니가 얼마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사실. 그 중에서 몇 분이 위안부 할머니인지 궁금해요. 특히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파봐야 된다니까? 그분 나이 90세 맞아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나이가 90세 맞아? 에? 왜 그렇게 젊어? 하도 그런 말이 들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휠체어 타고 나오던데, 사람이 휠체어를 탈 정도가 되면요, 제일 먼저 나빠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휠체어를 타게 되면은요, 하반신 마비되신 분들,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괴롭게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면, 제일 먼저 신장이 나빠져요. 신장이 나빠진다고, 신장. 신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한다고.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하고 몸이 수척해지고. 왜냐하면 제대로 걸러내는, 몸에 나쁜 독소를 걸러내는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진행이 오래 가게 되면 신장 투석까지 받아야 돼요. 어? 그런데 그렇게 얼굴빛이 좋아? 그렇게 얼굴빛이 좋냐고요. 그리고 왜 말이 해마다 다 틀립니까? 왜 이때 이야기한 거는 자기가 거기 위안부 생활 끌려간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때마다 다 다르냐고. 아, 또 갑자기 또 그 부분 열받네. 옛날에 천성상 도론용 누구예요, 그거? 지율. 막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진짜 막 머리에 아주 그냥 열이 납니다. 스팀이 팍팍 받아요. 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그거 당장 어딨어, 그거. 진짜 몇천억 손해보게 만들고 말이야. 국가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완전히 땡이야. 깨끗이. 어딨어, 그거 진짜. 아우, 진짜. 지율. 그리고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선량하고 정말 피해를 받으신 위안부 할머니들 말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 여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또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언젠가 제대로 된 정권이 나오면 정말 언론도 그렇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명백하게 전 세대가 어땠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러한 짓거리들 못하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쌓여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문재인이 평창에다가 5년 동안 해야 될 걸 다 쏟아붓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이것 다음에 주저앉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언제 말씀드린 건가요? 거의 지금 이제는 벌써 한 달 가까이 되어가는,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간 동안에 나라의 어떤 질서라든가 그런 거는 정말 엉망진창을 만드네요. 정말 엉망진창을 만드네요. 그리고 이 목적은 분명해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보수, 특히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은 명심을 해야 될 게, 그냥 그림은 명확해요. 북한하고 손잡고, 북한은 손잡는 게 아니죠. 북한 상전을 모셔오고 중국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은 견제하고, 그러면서 나라 안에 있는 우파들을 때려잡으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 우파를 때려잡는 모양새가 정말 심각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어?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지력만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이나 홍준표 대표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이 무너지면 우파 끝이에요. 아무 힘도 못 쓰고 끝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엉망진창 그냥 다 때려잡아도 법이고, 뭐 지금도 무슨 법입니까? 이게 법이 없는 거죠. 지금도 이럴진데, 그런데 그나마 이나마 유지가 되고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방송하고 그러는 부분이 아직까지 보장이 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없애고 나면 그 다음 타켓은 그 큰 거를 때려잡느냐고 힘을 쏟는데 저희한테 쓸 여력이 없죠. 그런데 그 큰 힘을 때려잡고 나면, 고래를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뭘 잡겠어요? 피라미드를 잡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저주하기 바쁘다? 우파 망해야 된다? 당신들 분탕이야. 그렇다면 당신들 분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언합니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해득실 노리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분탕도 아주 지금은 크다라고 봅니다. 아마 그 문바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그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아니라 이건 있는 거죠. 분명히 들어와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날도 오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어제에 이어서 이것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매우 매우 심각해요, 매우. 지금 괌으로 모여들고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입니다. 괌으로 전 세계 해외 기지에서 나가서 훈련하고 있던 그러한 폭격기들 B-52, B-52 모여들고 있어요. B-1B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보이는 태도가 뭐냐면 연일 그 열띠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 밀덕이었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도겠죠. 그런데 그래서 해외 사이트들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그 미군이 지금 해야 되는 당위성, 훈련을 하는 그런 목적, 그런 것에 대한 그 선전 홍보 활동이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끝장낼 수 있다. 뭐 이러한 그 구호들, 이러한 것들이 거의 예전에 비해서 거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건 뭐예요? 싸움을 하기 전에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전형적인. 응?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우리요? 여러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그 제도권 내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응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동요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우스운 그런 임시 전대협 정권이 말아먹을 정도로 완전히 끝장낼 정도로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는 정말 그 단단한 군 조직이 있어요. 군대가.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터지더라도 그들이 국가를 수습을 할 겁니다. 혼란 상황에서 그들이 치안도 유지할 거고요.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그런 것은 필요하죠. 본인들의 어떤 그 안위 같은 거는 지켜야 되니까 그 중요한 물자들 있잖아요. 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뭐 비상식량이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머리에 염두를 두고 항상 그러한 부분은 정말 여기서 고조가 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인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올 겁니다.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 인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남들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적어도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애국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본인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미리미리 빠르게 움직여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됩니다. 지금 이거 다 지금 괌에 집결한 것들 모습이에요. 예, 괌에 집결하는 모습이에요. 김정은이가 공포를 느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모르고 깝치는 너희들 참 나중에 한번 그 지금 현재 열심히 댓글 달고 깝치고 있는 문구를 오소리들 나중에 한번 너희들의 멘탈 상태를 한번 보자. 정말 너무 오늘 다운이 되고 그래서 이야기할 마음도 안 나고 그랬는데 막상 하고 보니 그래도 말문은 열리네요. 오늘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기사들 막 여자 하키팀 막 그런 이야기 듣고 나니까 또 거기다가 여자 하키팀 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런 배알이 없나? 그리고 그 미군이란다. 머레이 감독이죠? 여자 하키팀 감독. 여자 하키팀 감독. 그냥 때려치세요. 좀 때려쳤으면 좋겠어요. 그거 모트로 감독하고 해요, 그거. 스포츠가 뭡니까? 정정당당하게 해서 승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여지까지 피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이 성과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멤버는 빠지고 듣도 보도 못한 인간들이 와서 그 자리를 메꾼다? 정말 그냥 여기서 난 이런 거 못해 이렇게 선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분 그 여자 하키팀 감독인데 머레이 뭐 성은 모르겠어요. 머레이 감독이라는 분인데 그냥 그만두셨으면 그런 마음이 정말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그 여자 하키팀 선수들 보니까 문재인 오니까 뭐 또 거기서 뭐 사인하고 사인 받고 뭐 막 야, 참 어쩔 수 없겠지. 그것까지 이해하죠.
어쩔 수 없겠죠. 그게 뭐 좋아서 받은 건지 뭐 어쩔 수 없이 받은 건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그 정말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 팀이 성립될 것 같으면 그 여자 아이스하키 그 참가하는 선수들 다 그만둬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동료 의식입니다. 같이 여지까지 땀 흘린 선수들에 대한 동료 의식. 그렇잖아요. 자기들만 선택받아서 거기서 한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응? 누구는 빠지고 여지까지 정말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하고 그것도 어이없게 올림픽 하기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미안해서라도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중동에서 어저께 설명드리다가 요르단도 그 그 지금 친미 쪽으로 돌아서는 국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요르단이 북한하고 단교하기로 했잖아요. 16일날 단교하기로 했대. 16일자 그 보도, 미국의 소리에서 보도한 건데요. 북한하고 단교. 중동 국가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제 완전히 끝나가는 거죠, 북한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저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이 일이 진행이 되면 저 하키팀 감독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요번에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그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평창 올림픽에 모든 그 힘을 다 쏟아붓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낙동강 전선이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얘네들 림씨 전대협 정권에게는 낙동강 전선이다 평창 올림픽이. 그러면 낙동강 전선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인민군들이 싹 녹아내렸죠. 미국의 그 당시에 B-29 폭격기들이 외관 상공에서 융단 폭격을 해서 완전히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결국엔 대한민국이 지켜졌잖아요. 지금 딱 그 순간이에요. 얘네가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이 다음에는 전선이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많이 엉망진창으로 벌려놨어요. 똥을 싸놨어요.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왔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정말 이번에는 완전히 와장창창 주저앉는 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들이 박근혜 정권 때의 반대 상황으로 젊은이들이 광화문으로 뛰쳐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방송 마칠게요. 그리고 괌 상공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미군 폭격기들 그림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니바니님, 렛츠세이브 코리아님, 이혜은님, 통일한국님, 샤랄라님, 신김님, 감사합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레디오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와주셨네요. 네임레스님 감사합니다. 37JJ22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다운된다 그래놓고 힘내십시오 하기도 좀 멋쩍네요. 인레인 포리스트님 고맙습니다.
통일한국님 감사합니다. 김성윤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랑이님 고맙습니다. HSB님 고맙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이성객님 감사합니다. 네임레스님 제가 인사를 드렸나?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개삐양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토록 여론을 중요시한다던 문재인이 남북선수당 단일팀 구성에 대한 여론은 깡그리 무시하네요. 무엇을 중요시하겠어요? 여론 같은 게 뭐가 걔한테 중요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좋은 것만 중요한 거지.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은 오로지 자기들하고 뜻이 맞지 않는 우파들을 탄압하고 우파들을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법이지 전혀 어떤 법은 없어요.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의의 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지금 그나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자유롭게 댓글이나마 쓸 수 있는 것도 아직 큰 틀에 있어서의 우파들을 쓰러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큰 세력이죠. 가장
기둥이 되고 어떤 석가래가 될 수 있는 세력을 쓰러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쓸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없어서 사실 내버려 두는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냅두는 거지. 가장 큰 고래를 잡고 나면 이제는 뭐 나머지 잔챙이들도 솎아내기 시작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큰 고래는 사실 누군가요? 어제에 이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뭐 저는 몰랐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보수 세력들 중에서 보수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지금 주도적으로 그 밖에서 집회를 하던 무엇을 하던 그러한 그 보수 운동권 세력의 전면에서 어떤 실질적인 방패막을 하고 있는 것은요,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예, 혜연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하루 종일 이 소식 저 소식 들으면서 기분이 하도 다운이 돼서 사실 방송할 힘도 없어요. 어제 제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모두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람이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자부심에 대한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허물어지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감이 생기니까 진짜 힘이 없어집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저지하는 사람들은 분탕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의 계멸을 원하고 그분들이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 순진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갖다 획책하고 보수의 완전한 괴멸을 갖다가 원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심어놓은 새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른다라면 함부로 또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것을 갖다 주장하고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물론 새작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그분들도 지금은 함부로 말씀하실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정권이 들어선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권은 지금 무슨 정권입니까? 대한민국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정권이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러한 그 예를 따져보자면 굳이 따져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려시대 무인 정권이 있었죠. 문재인 정권 아니에요. 고려시대 때 무인 정권이 있었죠. 그게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퍼뜨려 주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정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무슨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합법적인 어떤 몇 공화국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돼요. 임시 전대협 정권. 옛날에 그 무인 정권을 우리가 이렇게 불렀죠. 최씨 무인 정권. 지금 이 정권은 임시 전대협 정권이 맞습니다. 임시 전대협 정권. 왜 임시 전대협 정권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개판 5분 전 되는 거예요. 써준 거 읽어내려가는 게 문재인이 임무고 회의에서 그들의 어떤 결사체라고 할 수 있는 전대협 출신들의 어떤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게 그저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게 문재인의 어떤 임무죠. 임시가 아니고 림시 전대. 그것은 싫든 좋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보수의 지금 현재 핵심 코어는 이명박 세력과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들만 쓰러지면 그 다음서부터 지금 현재 그나마 어떤 엉성하게 쳐져 있는 법 같은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뭐 필요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집행이 되는 거지. 제도권 내에서 지금 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금 현재도 막 나가고 있지만 이 이상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권 내에서 어떤 입법권을 쥐고 있는 그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말로 떠들 수 있는 그리고 전 국민을 향해서 합법적으로 외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력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속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터뜨려 버렸을 때 중도에 있거나 대한민국 사람들 획 돌아버리기 잘하잖아요. 그럼 획 돌아버릴 만큼의 파급력에 있는 그러한 정보를 터뜨려 버리면 그러한
그 그들의 어떤 약점, 노무현 정권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정보를 뭐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런 걸 터뜨려 버렸을 경우에 순식간에 여론이 돌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돌아버리기 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돌아버리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아주 신속하게 보수의 핵심 코어들을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속하게 저렇게 빠르게 쟤네들이 움직이는 거지. 보복? 단순한 보복? 단순한 보복?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잔챙이들 차례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잔챙이들한테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거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수 우파라고 자청하시는 분들, 이명박 죽일 X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뭐 탄핵에 관련됐다라는 거, 탄핵에 대해서 미운털이 박혔다라는 거 인정합시다. 인정해요 저도. 예? 그리고 또 그러한 점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입각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명박 제거되고 나면 그래서 다 망하자고요. 우리 모두 같이 폭망하자고요. 우파 폭망을 바라는 게 당신들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진짜 보수이기는 하는가요? 당신들이 진짜 우파가 맞기는 하는가요?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 욕하는 분들, 당신들이 진짜 보수가 맞아요? 대한민국에 보수 있어요?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표면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있습니까? 보수의 보자에 대해서 또는 보수의 최소한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당신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세력이 지금 국회에 있죠. 국회에 있고, 또 홍준표 대표도 자유한국당도 그 세력들을 끌어안고 그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그 홍준표 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합을 부르짖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거죠. 그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파가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합법적인 힘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찍어내고 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망가지고 그 세력이 날개가 꺾이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럼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도 약화가 되고, 그러고 나면 무슨 이야기가 또 씨알이 먹히겠냐고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여러분들에게 비관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상황은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겠지만,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정말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일들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는 그러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기고 지던 간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파가 살기 위한 그러한 어떤 세력을,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가야 될 세력, 우리가 전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중추가 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욕하고 망해라 저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개탄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 중에 또 하나는, 당신들 깨끗해요? 당신들 돈 문제 깨끗해? 태극기 집회 여지까지 다 돈 문제 깨끗했습니까?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 돈 문제 지금까지 깨끗한 사람들 뭐 얼마나 돼요? 솔직히 시작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번 그 우리 사실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개개인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집회를 그래도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함부로들 말씀하시고 함부로 여론을 만들어 가시면 안 돼요.